금지 명령이 나오는 것은 이제 보통 신청서 넣고 일주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5일 정도 기간을 생각하시면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개인생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해보다 보면 많은 채무자분들이 요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변호사님, 너무 지금 채권사들이 연락을 해서 힘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 오고 하니까 도대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명령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금지명령 만약에 개인회생 진행하게 되면은 언제 빠르게 받을 수 있나요? 요거를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금지명령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나오는지, 그리고 기각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기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 분들의 어떤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채권의 독촉 추심이랑 그 다음에 압류 절차를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지명령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압류 절차를 중지하는 거고, 금지는 이제 새로운 어떤 독촉 추심이나 압류를 하지 말라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채무자들께서 원하고 바라는 거는 이제 보통 금지명령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금지명령에 대한 이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한번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소개드리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보게 되면은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 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금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명령 등을 발령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내어주겠다. 이게 서울회생법원의 기조이고, 요거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하고 있는 수원이나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언제냐? 이게 아까 보게 되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남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사정이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실무준칙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그 다음에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액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뭐예요? 최근 채무가 너무 큰 경우, 이 경우에는 너무 이제 그 대출 막 받아서 개인회생 그냥 진행하는 어떤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한다는 의심이 이제 드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기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무자가 과거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기각 사유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밖에 금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도박 채무가 많다든가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를 남용한다라고 해석이 되면은 이 또한 금지명령의 기각 사유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사유가 없다라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은 나오는 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고, 이제 어쨌든 뭐 지방법원 또 어쨌든 나름의 이제 독자적인 지침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서울회생법원의 어떤 발맞춰 따라나가고 있는 좀 추세이기 때문에 금지명령 자체는 좀 잘 나오는 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오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일부 법원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좀 법원별로 금지명령이 이제 뭐 언제 정도에 이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건이 이제 뭐 많은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걸리게 되고요. 이게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금지명령이 나오는 기간 자체가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게 특히나 이제 그 프리랜서라든가 사업주 같은 분들은 이제 외부회생위원 사건으로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금지명령이 나오는 기간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하는 이제 수원이나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빠른 편인데 한 3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 진행했을 때 뭔가 좀 악명이 높은 법원이 있죠. 광주랑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금지명령이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평균적으로 이제 1.5일에서 한 3일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어떤 다른 법원의 기조와 달리 광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제 기각이 잘 나오고, 금지명령이 빨리 나온다라는 것은 일단은 금지명령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에 따라서 내어줘야 할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빠르게 내어주겠다라는 취지이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겠다라는 어떤 기조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빠르다라고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요, 금지명령이 나오는 것은 이제 보통
신청서 넣고 일주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5일 정도 기간을 생각하시면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신청서 넣고 금지명령은 금방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지명령이 기각됐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게 나오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기각이 되어버리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금지명령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기각됐다라고 끝은 아니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소명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재신청을 하게 되고요. 재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그 절차 안에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기각이 됐다라고 해서 포기하실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대리인 사무실하고 발을 맞춰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개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시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지명령과 동일하게 독촉 추심 절차를 금지하기 때문에 개시 절차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기간까지는 사실은 이제 채권사에게 지금 내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어떤 독촉 추심에 대한 연락은 대리인 사무실에게 연락 주세요라고 안내를 하시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제일금융기관에서는 뭐 연락을 독촉 추심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에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지명령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금지명령 자체는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지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빨리 준비하면은 독촉 추심에서 해방돼서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모르고 있다가 한참 고통받고 이런 게 있어라고 준비를 하시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내가 뭐 돌려막기 등을 통해서 이제 채무 변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요 개인회생 절차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게 독촉 추심에서 해방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